이제 마지막 이거 이제 하고 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건 뭐냐? 영혼 이제 뭐 저기 카오스 사이언스에서 뭐 얘기했는데 AI가 답을 잘했죠. 영화 AI가 로봇이 있는데 예, 그 인간 엄마와의 추억을 그리워하다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죠. 엄마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로봇이 자살해요. AI가 자살합니다. 근데 수천 년 흐른 후에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그 AI 로봇을 골동 점선 화석처럼 발견하고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AI를 분석해 보니까 저 AI가 엄청난 오랫동안 버틴 거예요. 그냥 그 꿈이 별게 없었으면 그 외계인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렸겠죠. 근데 그 AI의 꿈, 인간 엄마와의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꿈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래도록 수천 년 지난 뒤까지 남아서 외계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게 AI 영화의 결말이죠. 물론 영혼이 하나의 인간의 기억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물론적으로는 늘 그렇죠. 하나 방금 얘기했던 엔트로피 법칙으로 본다면 우리가 DNA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뭐죠? 엄청난 외부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보가 그냥 기억에 불과해. 그게 아니라 그 기억이 굉장히 순도 높은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 막 시험 공부하는데 안 외워져. 그렇죠? 어떤 건 술술 잘 외워지는데 어떤 건 굉장히 안 외워져요. 그죠? 안 외워지는데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였기 때문에 외운 겁니다. 강제로 뭐 군대에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파시즘처럼 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굉장히 안 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웠다면 그 정보를 기억했다면 AI의 꿈처럼 그건 매우 순도가 높은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확률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것이 DNA이고 DNA다. 그걸로 통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바뀐다 그죠. 우리가 단순히 학습했다고 그것이 그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화론은 아니에요. 진화론은 간단히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 변해서 그 환경에 적응한 족속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죽고. 돌연변이가 중요하죠. 돌연변이가 일어난 수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같은 종에 있는데 갑자기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한쪽 눈만 있는 인류만 살아남게 눈 한쪽만 있는 인류만 살아남게 갑자기 환경이 주어지면 한쪽 눈만 이상하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만 살아남고 두 눈이 정상인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또 진화론의 또 다른 어떤 그 맹점 중에 하나가 환경이 일관되게 그래야지 그 족속들이 살아남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사계절 변화하듯이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이 막 바뀌면 사실 따지고 보면 진화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6개월 동안은 이 돌연변이가 세상 만나도 좋아하는데 6개월이 딱 지나면 다른 환경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 돌연변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천지나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마치 국군이 정해줬지. 5년 동안 마치 너 같은 돌연변이가 한번 대통령 해봐라 했는데 5년이 딱 지나면 환경 싹 바꿔버려. 너 같은 대통령은 더 이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 마음대로 바꾼 거죠. 아무튼 간에 인드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의 지식, 정확히는 정보죠, 정보. 하고 인간의 DNA, 생명체의 DNA, 이것은 단순히 유물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확률상 일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추적하다가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인간은 왜 죽죠? 기능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죠. 생명의 가치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다. 우리가 왜 태어났지? 우리가 왜 죽지? 이 질문에는 과학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설명할 뿐이죠, 과학은. 생명의 가치가 끊어졌다.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못 느끼고. 왜? 왜라는 질문은 과학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철학적, 종교적 질문일 뿐이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나? 여기에는 과학적 질문은 과학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은 종교의 대상이죠. 철학의 대상이고. 왜 인간은 태어났고 죽어야 하는가? 그건 뭐 성철 스님이 맨날 고민했던 생로병사의 고민,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신비를 더 넘어가면 인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접어든다 이거죠. DNA 이전엔 무엇이냐 이거죠. DNA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 이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고작해야 빅뱅 점 하나인데 그 점이 0은 아니다 이거예요. 좌표계에 찍은 00, 좌표 00이 0이 아니듯이 호킹이 말한 빅뱅에 가장 거기 막 터지기 직전에 그게 0이 아니란 얘기예요. 0이 아니에요. 0과 유사한 무엇일 뿐이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뿐이에요. 그 0은 뭐냐 이거예요. 0 같은 그 0은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 온갖 지식, 온갖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태초의 0, 말씀, 그게 시은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드라가 이렇게 개소리를 했습니다. 보나파르트님 저출산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많은 쪽으로 일어난다, 사건이라는 것. 문천지가 집권했으니까 대한민국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된 거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도 도저히 우주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어요. 4.15 부정선거. 확률상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더더욱더 대한민국이 불행해진 겁니다. 일어나서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4.15 부정선거 블랙 시위가 이 4.15 부정선거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한반도에 행복한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될 확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일도 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의 문명은 조금 더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뭔가 쓴다. 정치 지도자 같지 않은 좌파쇼 인간 쓰레기, 맹꽁이, 문천지 같은 애, 시진핑 같은 애, 빌 게이츠 같은 애가 눈깔 돌아같이 판치고 있다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미래는 불행해진 일이 더 많아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천만 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왜 창조과학자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공룡이 왜 내가 조그맸냐? 초기에 인류는 왜 내가 조그맸냐? 산소량이 많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죠?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태우면서 생명장치가 유지되죠. 과거에는 예, 산소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조그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그만 내라도 산소가 많으니까 예, 가능했던 거고. 공룡도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내가 쪼박만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연예인급이죠. 예, 머리는 쪼박만한데 예, 날씬하고 예,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뭐 덩치는 작다. 예. 예, 하여간 예. 과거의 인류도 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조금 쪼박만했어요. 근데 오늘날 인간의 두뇌가 대뇌피질 영향도 있긴 있지만 뇌가 커진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예. 앞으로는 5천만 년 뒤에는 산소가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다. 더 희귀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런 가정을 둔다면 인간의 두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팔다리는 디지털 때문에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인간의 꼬리처럼 태워야 할 것이다. 팔다리가 필요 없어지니까. 뇌파로 이제 다 하니까. 생식기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런 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똥구리처럼 묘사했는데, 말똥구리. 왜 이거 했냐 해서 인드라가 시니컬했지만 냉소적으로 신이 똥 싼 게 아니냐. 신이 똥 싼 게 아니냐. 유머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꼭 신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드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은 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인드라가 뭐 개신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도 아니죠. 신을 믿을 뿐이고 어떤 유신론자일 뿐이죠. 프리메슨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신앙인의 자세는 다른 거 없다. 인드라는 늘 강조하지만 인드라는 정리하면서 12시 9분이니까 5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인드라는 과학에 대해서 굳이 질투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과학은 종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자격도 없고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다. 아인슈타인이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상대성 원리를 인드라가 좋아하지만 인정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든 인드라가 이야기하든 여러분이 이야기하든 뭐 3살 아기가 얘기하든 그건 다를 바가 없다.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똑같다. 우리가 그러면 신을 왜 믿는가? 인간은 죽기 때문이죠. 언젠간 죽죠. 인간은. 그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이라는 것은 자기 유지장치, 생명 유지장치, 생존이죠. 생존과 그 다음에 종족 번식, 이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이기심, 이타심이라는 것도 생존의 문제와
종족 번식의 문제를 동시에 최선의 선택을 종족 그러니까 생존과 종족 번식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충돌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나눠지는 것이지 이기심과 이타심은 본래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부족을 지킬 수 있다면 했을 때 그것은 생존이라는 면들을 희생하면서 종족의 보존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수를 당장에 힘이 강하다면 굳이 자기를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자기 아들들은 자기 딸들은 살아남게 하자. 이러한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면들 그랬을 때 죽음이다. 역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죽음이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음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은 막 조금 더 오래 산다 이런 건 과학적 영역이 될 수 있죠. 근데는 그런데 그건 과학적 영역이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거는. 근데는 그거보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신을 믿는 이유다. 무슨 영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숙해지고 보다 살아있을 때 자기의 삶을 좀 더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오히려 삶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 이거죠. 고생해보지 못하면 그 행복을 모르듯이 우리는 죽어보진 못했지만 고생할 때가 죽음과 같다면 지금이 굉장히 행복한 때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수억 분의 1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낮은 확률로 태어났고 팔다리가 건사한 채로 살아있고 장님도 안 되고 벙어리도 안 되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아니고 먹고 살 정도로 북한도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행복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경험했고 비록 지금은 문천지 파쇼 정권 같은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문천지 파쇼 타도 투쟁에 매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반드시 문천지는 타도될 수밖에 없다. 라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